자, 해리엇,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엇은 그 찰리가 그 스미스한테 약간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때 지켜줬는데 그때 스미스가 한참이나 나이 많은 해리엇한테 돌을 던졌는데 해리엇은 왜 돌을 더 던지지 않냐고 차분히 있었을까요? 음,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리엇이 일단 나이가 많고 여기서 화를 내면 약간 자존심 이런 것도 상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니까 참을성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의 그 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는 그런 게 있어서 화를 안 내고 참아줬던 것 같습니다. 김민주 씨. 제 생각에는 약간 해리엇이 화를 낼 기운도 없고, 어차피 한 번 던지면 화를 굳이 안 내도 자기 죄를 반성할 것 같아서 굳이 기운도 없고, 굳이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래서 굳이 화를 안 낸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많겠지. 그리고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돌 그 던지면. 등딱지에 서는데, 아, 고개만 이렇게 쑥 들어가면 등딱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또 이럴 수도 있어. 쌤 요즘에 보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나도 다, 나도 다 해봤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어떤 음, 내용이냐면, 젊은 남녀가 막 뭐 싸워. 그럼 음,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가 막 웃어. 왜 웃어요? 그러면 나도 다 해봤다 하면서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다 뭐 해봤다는 그런 상황을 다 겪어봐서 그 음, 일이 어떻게 될지를 다 뭐 한다는 거야? 안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나도 다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가 젊으니까 네가 어렸으니까 이런 거다 해서 네가 그러는 걸 충분히 뭐 한다? 이해? 한다. 이해한다. 아까 선생님도 막 이렇게 그 둘이 막 싸웠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래 살다 보면 싸우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당시로는 그게 너무나 뭐한 일이야? 너무나 큰일이야. 억울한, 응. 꼴도 보기 싫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싫고 뭐 이런 일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때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헤헤거리고 또 사과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나도 다 해봤다. 혹시 이 해리엇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민준이. 네. 그 105쪽에서 해리엇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난 17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해리엇은 어떻게 그렇게 100년이 넘게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 제 생각에는 약간 거북이가 뭔가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거북이가 만약에 그 위협을 당해도 등딱지 안에 들어가면 그 단단해가지고 잘 다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오래 100년이 넘게 산 것 같습니다. 정서롭 씨.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거북이들이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경험에서도 그 뒤에서 봤을 때도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막 살아나고 그런 게 그 쾌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그랬으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는 조금 더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제로 거북이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민주가 말한 대로 장수의 상징을 거북이 얘기하는데 육지 거북이 있고
바다 거북이 있다고 그럽니다. 육지 거북은 200년. 더 오래 사네. 바다 거북이는 4, 500년을 응? 사는다. 많게는. 맥시멈. 아, 평균적으로 바다 거북은 150년. 평균 수명이 아, 150년. 우리나라 인간의 평균 수명 혹시 얼마인지 알아? 100,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년이야? 180. 지금 현재 80.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거의 한 80살 정도. 여자들이 조금 더 몇 년 더 살고 남자들은 덜 사는데 평균 수명이 한 70, 80 정도가 되는 게 이제 평균 수명이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55세에서 60세였어. 그래서 60세 넘어가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요즘에는 80세 정도에 돌아가셔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70세 때 돌아가면 정말 일찍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 95세 90세 넘어야 이제 좀 이렇게 장수했다. 장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2, 30살도 40? 안 됐어. 2, 30년. 2, 30살도 안 됐어.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근데 막 70살, 8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 네. 평균 수명이 왜 근데 20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70살, 80살까지 어떻게 사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평균 수명이라는 것과 인간의 수명은 다른 거야.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뭘 낸 거야? 평균. 평균을 낸 거야. 그럼 왜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았을까? 20, 30살.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많았어. 맞아요. 영아 사망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영세에 죽었어. 한 사람은 100살에 죽었어. 그럼 평균 수명은 얼마인 거야? 50, 50이지, 50살 되는 거지. 아, 근데 태어난 애가 영세에 죽은 애가 2명이야. 아니, 3명이야. 한 사람은 100살에 살았어. 100살 때 살았어. 그럼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는 거야? 한 33? 25세. 네 명이야, 아, 네 명. 4명이네. 한 명이 살았으면 4명이면 25세로 낮아져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죽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이 평균을 다 뭐 한 거야? 깎아먹은 거야. 깎아, 그래서 영유아 때를 뭐 하면 그 제외하면. 제외하면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것보다는 올라가. 선생님, 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평균을 구했어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평균을 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자료나 이런 자료를 사람들이 찾아. 몇 명 있었는데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 이렇게 평균 수명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과 비슷한 수학을 다 있어. 평균 내는 거, 평균 내는 거 수학. 이런 거는 조선시대 때도 다 있었어.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우리가 쓰는 수학과 좀 다른 조선의 수학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다른 데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이 해리엇인데, 자, 이 책의 그 이야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 첫 번째, 누구의 이야기? 찰리. 어? 찰리? 찰리의 이야기, 찰리. 자, 찰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 원수 이야기. 원숭이 이야기인데, 원숭이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야? 원숭이가 아, 모험하는 얘기야? 뭔 얘기? 엄마랑 동물원에 잡혀가는 이야기. 어, 가족과의 이별. 이별. 그다음에 동물원에서 뭐 당하는 이야기? 생활. 동물원에서 생활? 괴롭힘? 그래.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 어?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고 그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찰리의 이야기 부분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해리엇. 해리엇의 이야기. 자, 해리엇 이야기는 뭘까? 갈라파고스에서 음, 잡혀간 이야기. 갈라파고스에서 잡혀오고 또 잡혀온 동물원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 갈라파고스로 뭐 하고 싶어 하는 얘기. 가고 싶어, 가고 돌아가고 싶어요. 싶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 두 찰리 이야기와 해리엇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지 어디에서?
그 해리엇이 음, 3일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음, 날에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찰리와 해리엇이 만나서 작별 인사. 처음에는 해리엇이 누굴 도와줘? 찰리, 찰리를 도와주고 나중에는 찰리가 누구를? 해리엇. 해리엇을 도와준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에는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읽게 하는 힘, 뭐 재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갈등은 처음에는 뭐와 뭐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미스와 찰리의 갈등.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찰리가 동물원에 잡혀 어 찰리와 테드? 인간들 아닌가. 인간 사람들이 결국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아. 동물들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겪는 어떤 그런 갈등에 관해서 찰리와 인간들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동물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찰리와 누구? 스미스, 스미스 개콘. 개콘숭이야? 네, 그래서 이른바 왕따라고 해야 되나 뭐 텃세? 텃세가 텃세 뭐예요? 텃세 잘 몰라? 네. 네, 민준이도? 네. 텃세는 그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자기 세력권을 형성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텃세 부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민준이가 서론의 학교로 전학을 갔어. 그럴 때 서론의 학교 애들이 민준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쟤 뭐냐? 쟤 재수 없다 하고 자꾸 뭐 하는 거야? 밀어, 밀어내는 거야. 이럴 때 민준이 입장에서는 서론의 학교 애들이 텃세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텃세 부린다. 그래서 어, 뭐 새로 무슨 그 뭐 서로가 어디 지금 사는 동네가 아니라 서로가 좀 선생님이 사는 동네, 신성동에 사는데 신성동에서 서로가 가게를 내려고 그래. 그럴 때 이 가게 다른 가게 주인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는 거 회방 놓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뭐야 우리가 텃세가 심하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이야기에도 보면 누가 스미스 스미스. 백고원숭이 그 무리들이 뭐야 찰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찰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아? 잡아온 숭이어서. 자바원숭이에서 그 다른 종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음, 55쪽. 배신했으니까. 무슨 배신했다? 아, 사람들을 사람과 사는 거. 어,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밑바닥에 깔린 거는 사실은 찰리에 대한 미움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야? 사람에 대한 이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야. 자기들을 거기에 가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과 뭐야? 한편이었던 거야, 찰리가. 그러니까 찰리도 뭐 한 거야? 미운 거지. 같은 편이다. 아, 미운. 찰리도 사람과 같은 편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들이 공격할 수 없으니 찰리를 공격하는 거고, 때로는 찰리가 더 미운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제 침략기로 생각하면, 어? 친일파? 스미스 입장에서는, 누가? 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찰리가 친일파. 친일파가 돼, 친일파가. 사람들은 일제가 되는 거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친일파가 더 어떤 때는 친일파가 더 밉지. 우리를 괴롭힌 일제보다 친일파가 더 미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거기 왜 들붙어 있냐는 얘기. 찰리의 변명은 찰리는 어떤 입장일까? 그거에 대해서. 늘 원숭이였다고. 응? 늘 원숭이였다고. 늘 온순이었다. 또
그다음에 그 찰리는 펄쩍 뛰어 통나무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러니까 저- 그런 그 스미스가, 너 인간하고 붙어 먹었지 않냐? 너 인간한테 아부하지 않았냐? 너 하고 저기 우리 적대적인 우리 인간들한테 있었으니 넌 나쁜 놈이다. 라고 찰리한테 했을 때 찰리는 어떤 입장이겠냐? 어, 인간하고 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응, 그대로 원숭이였다. 응? 뭐라고? 인간하고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응, 계속 원숭이였다. 원숭이였다. 만약에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넌 친일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겠냐라는 얘기야. 또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겠냐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친일파의 종류가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어, 어?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친일파를 한 경우가 있겠지. 네. 또 하나는 내가 원하지 일제가, 않았는데 네. 일제가 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뭐 한 거야? 한 거야. 친일파,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뭐해? 잊은 적이 이, 없다. 없다는 거야. 다만 거기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너는 친일파이냐? 그러니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인물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억울할 수 있겠지. 억울할 수,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근데 왜 지금 쌤 찰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찰리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찰리 경우는 어떤 거야? 그, 사람한테 불려간, 응, 사람이 그, 찰리를 데리고 간, 응, 서로. 에? 두 번째. 응. 찰리 역시 자기가 원해서 사람한테 간 게 아니다. 아니잖아. 자기도 사람한테 잡혀간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는 거야? 피해자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수밖에 없었기 없다.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개코 원숭이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뭐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는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찰리 입장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그 작품들을 이해할 때 그렇게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엇의 입장은 뭐예요? 해리엇의 입장. 그 이 문제에 네. 관해서 해리엇의 입장은. 어, 찰리는 그 동물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연 동물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또 음, 음, 음. 자, 여기서 사실 그 스미스 치면 해리엇의 어떤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리엇은 왜 그렇게 했는 건가?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어, 40쪽.
40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쪽에 못 찾았어 아직? 네. 여기 그래 친구 우리 모든 친구야 그쪽 읽어. 어떤 그래 친구 우리 모두 친구야 어떤 동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곳에서는 다 친구지 숲에서처럼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곳이니까 그 부분 지금 민준이가 읽은 그 부분이 쌤이면 그 해리어스 입장에서 생각하거든. 해리어스 입장은 결국 뭔 거야? 모두 우린 친구라는 거 우리는 모두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도와야 한다고 좋아요. 생각을 하는 거지. 특히 여기 부분이 뭐야? 숲에서처럼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곳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안전하다는 뜻? 안전하다? 왜? 그럼 거기가 좋다는 거야? 음, 서로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숲에서처럼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곳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음, 여긴 안전하니까 어, 자, 숲에서처럼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곳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숲에서는 왜 잡아먹을 필요가 있고 도망 다닐 필요가 있는 거야? 먹이를 안 주니까. 그렇지. 숲에서는 이른바 약육강식이란 말이야.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착하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호랑이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살아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살아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먹고 먹힌 어떤 그런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숲이었다라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이 해리엇은 비난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그런데 동물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왜? 다 주니까 어, 먹이를. 먹이를 동물원에서는 다 먹이를 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잡아먹고 잡아먹힐 필요가 없지 없다. 않냐.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조건이. 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서로하고 민준이는 친구로 지낼 수 있어. 왜냐면 서로하고 민준이가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서로하고 민준이 경쟁하지 않아. 우리 이 공간에서 그냥 서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 근데 만약에 서로하고 민준이가 같은 반이 됐어. 민준이가 전화가 오든 서로가 전화가 오든. 그래갖고 거기 무슨 뭐 회장 선거를 나가야 돼.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1등 뽑아갖고 뭘 해야 돼. 이러면 서로하고 민준이는 물론 뭐 그래도 친구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야? 라이벌이 되는 거야. 라이벌. 경쟁자가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야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동물원에서의 그런 그 삶과 숲에서의 삶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76쪽. 자, 76쪽에 보면 해리엇이 찰리를 도와주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음, 아주 오래전 나도 사람이 세상에 왔을 때 너처럼 외로웠단다. 아,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이른바 동병상련이라는 말 혹시 알아? 네. 무슨 뜻이야? 같은 그 병을 겪어봐서 느낌을 안다. 그렇지. 같은 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애달픔, 서로의 힘듦을 안다는 거야. 동병상련. 그래서 바로 음, 이 해리엇이 찰리의 그 마음을 아까 나도 다 해봤다. 그 마음이지. 나도 네 마음 어,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그래서 그런 찰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때 그 해리엇에게 누군가가 도와줬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해리엇이 실천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와 해리엇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한 거지? 네. 네. 민준이는 이 책, 해리엇이라는 책을 한번 딱 읽었을 때, 그냥 전적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감, 평을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어, 어땠어, 이 책이? 약간 음, 원래 동물원에 대해 그 동물의 처지를 잘 생각 안 했는데 그 이 책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숲에서 그 뭐지 찰리가 잡히는 장면을 보고 약간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서로는? 어, 해리엇이 그 찰리를 스미스로부터 도와주고 결국은 그 찰리하고 스미스하고 같이 화해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서 찰리가 되게 해리엇한테 고마웠을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의 그 해리엇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쌤이 이 책을 읽고 좀 이렇게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이야기에서는 반반이야, 반반. 뭐가 반반이냐? 진실 반, 아니, 사실 반, 상상 반. 음, 여기서 지금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과 상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야? 작가가 지어낸 얘기와 실제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 동물이 말한다는 거는 상상. 물론 동물이 말하는 건 물론 당연히 상상이고, 여기 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사실 그 동물원에 갈 때 잡힌다? 음, 사람들에게? 물론 그것도 맞고, 요게 사실입니다. 아, 갈라파고스에 아, 배가 갔고, 거기에서 많은 동물들을 잡아왔고, 요 갈라파고스 요 이야기 혹시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 아니요. 해리엇? 어? 해리엇? 요 사람의 이야기인데, 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아, 찰스 아, 다윈. 네, 들어봤어요. 찰스다인 들어봤어? 네. 그 어, 무슨 생물학자? 논문에 찰스다인이 아주 우리 그 과학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찰스다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음, 찰스다인이 결국 주장한 게 뭐야? 진화. 그렇지. 찰스다인이 주장한 진화론? 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커다랗게 진화론과 vs 뭐? 생물론. 창조론. 창조론. 옛날에 이른바 천동설과 지동설. 지동설이 맞섰던 것처럼 어? 그래서 과거의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은 또 뭘 믿었어? 창조론. 창조론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른바 과학의 이름으로 나중에 지동설,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고 지금도 역시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론이 틀리고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여전히 많은 이른바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직도 뭘 믿는 경우가 많아? 창조론? 창조론을 믿는 경우가 많고 진화론과 창조론은 여전히 사실은 지금도 대결 중인데 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 혼나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야 창조론이 진화론이 맞다. KO패를 지금 당하기 직전인 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론 계속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창조론은 뭐야 민준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하늘과 땅을 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 온 생을 다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했다 해서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창조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가 이제 유럽의 지금 현재 우리가 서양 유럽의 어떤 그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럽의 어떤 그 부분들이 기독교 문명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 진화론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거 점점 어 진화, 그렇지. 인간이. 음
무질서였던 그런 상태 속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단세포 생물에서 점자, 다세포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진화의 흔적들을 계속 이제 추적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물론 창조론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아직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라던가 그럼 그 처음에 그 시작은 또 누가 시작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이른바 과학적 설계로 진화 자체를 신이 뭐 했다? 설계했다. 어,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사자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진화하는 과정 자체를 창조적으로 설계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또 이제 주장을 펼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과학의 영역과 이른바 믿음의 영역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가 논쟁이 있는데 바로 그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야? 다윈, 아까 봤던 찰스 다윈이고 그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어디라는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원소희,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라는 외딴 섬이야. 군도야. 섬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 근데 거기 있는 새들의 부리가 제각각 뭐 하더라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음, 왜 이렇게 서로 뭐 할까? 먹이를 잘 먹고, 다를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연구해서 결국은 이게 진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자연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뭐 진화한다. 진화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차근차근 1단계에서 더 나아지면 2단계가 되고 더 나아지면 3단계가 되고 요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그냥 뭐 하는 게 적응하면 남은 거. 살아남은 거는 계속 왔고 환경에 적응 못하고 뭐 하면 죽을 수 있다. 죽으면 그냥 없어졌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찰스 다윈이 주장한 어떤 그런 진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 민준이는 종교가 없다고 그랬지. 있어요. 종교 있어? 네. 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서로는 기독교고. 네. 그러면 서로하고 민준이는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겠네. 네. 진화론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겠네. 아니요. 아니야? 창조 창조는 안 믿는데, 아니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창조를 안 믿어? 이런 그냥 믿기 나름이라고 선생님이 믿기는 설명, 정말 믿기 나름이라고 얘기해? 네. 어디 있어요? 교회 선생님이? 성당 선생님이? 네. 와 아주 개방적인 성당 선생님이네. 서로는 학교에서 진화론은 아니라는데. 그렇지. 우리 서로 학교는 또 기독학교야. 서로가 다니는 어,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어떤 네. 근거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혹시 그것까지 기억나? 아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또 있어. 그래서 거기는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자들 중에 어, 또 이렇게 교회, 천주교나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창조과학회라는 또 그런 단체가 있고 일반 과학자들은 창조과학회들 다 뭐라고 또 이렇게 사이비라고 가짜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과학의 영역으로 다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믿음과 과학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또 안에서 또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건지 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모티브로 한다고 그래. 모티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동물원에 관한 문제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준이가 그런 얘기했어. 우리는 동물원 보면서 그냥 재밌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동물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그래서 동물원을 뭐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돌고래 쇼? 맞아요. 막 돌고래 돌고래 폐사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돌고래 쇼를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돌고래들을 원래 바다로 돌려 보내는 풀어줘요. 그런 캠페인 했었고 실제로 그런 네. 캠페인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렇게 돌고래를 이렇게 방사하는 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원과 관련되어서 이제 동물원들이 그 동물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가둬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안 좀 나아진 게 뭐야? 그, 막, 초원에 풀어놓고, 그렇지. 케냐 같은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른바 사파리. 옛날에는 사파리, 맞죠? 동물을 가뒀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이제 사람을 안에다, 가두는 거지. 사람을 가둬가지고 동물들은 풀어놓고 사람들이 그 차 안에 갇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물을 보면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분도 있고 동물원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원의 동물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도 더 키우는 거고, 만약 동물원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냐.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도 있고, 동물들을 잘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물원이 나쁘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왜 자꾸 동물을 누구처럼 생각하느냐? 동,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사람처럼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뭐하다? 다르다. 다른, 근데 그 동물들을 자꾸 사람처럼 이해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장이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거야? 다른 거야. 갈라지는, 또 어떤 사람들, 그의 정반대의 사람은 동물과 우리나 같은 생명체다. 대등한 생명체인데 어떻게 인간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서로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제 입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긍정적인 사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물론 이제 뭐 동물들을 뭐 잘 돌봐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뭐 중간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다뤄주고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뭐야 돈 벌려고 그냥 동물들을 뭐 무참하게 잡아버린 그런 사람들도 일부 이렇게 나오는 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18쪽에 보면 넷째 줄 서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이야? 음, 저 원숭이들은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야. 사람들이 너를 가둔 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어, 음, 너를 가둔 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안심해라? 안심해란데 이게 그러니까 가둬놓고서는 가두면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응,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 네.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뜻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이냐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음, 아, 다른 동물이 철창에서 못 나오고 음, 자기도 못 나오니까 음, 보호해준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 뒷얘기 보면 개콘숭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애를 철저히 가두지 않으면 그 개콘숭이가 와가지고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때리고 패고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철장 안에 가둬두면 애도 못 나가지만 다른 애도 이 안으로 뭐 한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들 중에 응, 일부러 자수하는 범죄자가 있어. 응? 응, 범죄자가 자기가 경찰한테 가갖고 제발 나를 감옥에 가둬주세요라고 얘기해. 그래요? 경찰이 아니 이 자식이 왜 응.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니야. 자수를 하는데 제발 저를 감옥에 가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범죄자들끼리 조직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야. 그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있으면 그 다른 조직원 그 같은 조직원한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한 거야. 근데 최소한 어디에 가면
감옥. 감옥에 감옥에라도 가면 가면 안전해. 교도관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야. 네. 그 다른 방에 gat혀가지고 자기는 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살려고 감옥에 간다는 거야. 처음엔 그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기가 밖에 있으면 죽임당하는데 안에 있으면 살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때 말 돼? 그냥 처음부터 죄를 안 지면 되지 않나? 그렇지. 처음부터 죄를 안 지면 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쌤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이 오히려 때로는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이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감옥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들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쪽. 첫째 줄. 민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표정하지 마. 그 안에 있는 너보다 여기 묶여 있는 내가 더 자유로우니까. 이거 뭔 말이야, 이거는. 어, 자기는 그 사슬에 묶여 있어. 얘는 철장 안에 갇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찰리가 야, 사슬에 묶여가지고 뭐야, 제대로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야. 못 돌아다닐 수 걸어. 없는 거야. 반면 찰리는 그나마 그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어쨌든 뭐 하는 거야.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워. 그런 부분이잖아. 근데 왜 얘는 어? 그 안에 있는 너보다 여기 묶여 있는 내가 더 자유로우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고리를 풀 수 있어서 고리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풀 풀 수 있기 수 있게. 때문에라는 거야. 그러면 이 흰줄 온숭이는 고리를 풀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묶여 있냐는 얘기지.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왜 밖에 나가면 죽는데? 음, 음, 자, 19쪽 제일 마지막 아, 아, 나, 그 뭐지? 그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사람들한테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야생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다. 다른 동물들에 맞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곳에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안 자유롭다는 거야. 좋다. 지금 쌤 말 이해가 가? 이 네. 부분들이. 자, 그리고 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 여덟째 줄 꼬마야라고 얘기한 부분들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꼬마야, 여덟째 꼬마, 줄. 꼬마야, 내가 조금 전까지 살았던 숲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야. 사람들이 원숭이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지금은 원숭이의 수가 많아져 일부 원숭이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너가 지금 그 철창에 갇혔다고 자유를 잃었다고 네가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이 어차피 네가 어, 살았던 숲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점에서 너 그 역시 뭐 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 역시 자유롭지 못한 건 여전히 뭐 자유 하다는 거야? 똑같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아니면 여러분이 봤을 때 말이 안 돼? 어, 말이 민준이 되기도 말이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안 되는 건 아, 뭐 되는 거 뭐야?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되는 말이. 거 같아? 서로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음, 그 철장에 있는 거는 철장에서 안전이 가둬져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없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응, 그리고 공원은 자유롭게 푸른 놔주긴 하면서 그 중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다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응. 서로가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 민준이가 50점 맞았어. 그런데 민준이가 뭐라고 서로가 아이 50점이 뭐야 임마 아이 공부 좀 해 짜샤 이랬어. 민준이가 뭐라고 그래 서로한테 야 그러지 마. 어차피 나나 너나 100점 못 맞으면 똑같아. 아,
아, 너도 100점 못 맞았잖아. 뭐 어디서 그런데 뭐 잘난 척하고 뭐 너나 나나 100점 받은 거 똑같거든.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맞네. 나도 100점 못 맞고 너도 100점 못 맞고 똑같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그래도 나는 90점이고 너는 50점이고 이게 어디서 나랑 너랑은 뭐해? 다르다. 일적으로 달라라고 얘기할 건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그럼 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100점 50점 90점 50점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차피 둘 다 100점 아닌 것은 똑같다.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했냐고 쌤 지금 갑자기 그 자기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않은 숲에 있지 않은 건 똑같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숲에, 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숲에 있으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동물원이 철장 안에 있으나, 너 어차피 둘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있었던 거 마찬가지다. 100점 못 맞은 거 마찬가지다. 반면에, 그래도 넌 90점이고 넌 50점이거든? 이거는. 음, 철장하고 그 음, 숲은 다르다. 그렇지. 아까 서로가 얘기했던 부분들. 철장은 좁은 공간 아니냐. 반면 숲은 넓은 공간 넓은 아니냐.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삶의 질 자체는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기준점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인생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그 작은 차이, 응? 야, 나는 뭐 예를 들면 집을 놓고 보면 나는 뭐 30평에 살아. 넌 24평에 살잖아. 내가 더 넓은 집에 살아. 내가 더 잘났어라고 무시되면 그거에 대해서 야, 어차피 너 그래봤자 서울 부자에 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적인 부자들 뭐 수백 조 갖고 있는 사람을 치면 어차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30평 사는 너나 20평 사는 사람이나 그지라고 그래. 그지라고. 가난하다고 그래. 어디 무엇은 30평 산다고 난리 자랑질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던 그런 부분들과 반면에 야 그래도 24평 사는 너보단 내가 낫지 라고 상대적 비교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비록 철장 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영혼은 가둘 수 없다. 내가 얼마든지 내가 뭐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어떤 공간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하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24평에 살아도 내가 10평에 사는 사람보다 뭐 원룸 무슨 3평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내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의식? 어? 이런 거에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더 큰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걔도 어차피 더 큰 거에 비하면 어차피 좁은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보다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손나 민준이가 각자가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들 인 거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때로는 A를 선택했다가 때로는 뭐 B를 선택했다가 그런 이제 상황마다 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부분도 그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나 이제 곧 뭐해? 죽는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알았다. 맞다. 얼마나 슬퍼. 내 나이를 뭐 내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가지고 아유 민준이하고 서로는 좋겠다. 너네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나는 벌써 이제 얼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래도 내일 당장 죽는 거는 아니,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던가. 어차피 민준이 서로나 선생님이나 아까 뭐 이렇게 400년, 500년 사는 거북에 비하면 어차피 뭐해? 100년도 못 똑같다. 죽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범위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보냐면 어, 80조 보겠어. 80조.
8절 제일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민주 읽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 여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많아. 그렇다고 겁낼 거 없어. 우리 모두 금방 죽지는 않아. 또, 계속 또 재밌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재미없게 재밌게 아, 재미없게. 자, 그 다음에 두 줄 띄워서 넷째 줄 서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동물은 없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도 없지. 나무도 풀도 그리고 개미도 너구리도 사람도 모두 죽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뭐에 관한? 죽음에 죽음, 관한 해리엇의 생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해리엇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저자? 이 저자, 이 책을 쓴 한윤섭 선생님의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 어, 누구나 죽는다. 어? 그리고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뭔 말이야?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야. 음, 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죽으면 환생한다고 믿나? 죽으면 환생한다. 윤회론적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고. 서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했어? 음, 제2의 세상이 있다. 음, 뭐 그렇지.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 천국에 다니는 사람은 죽어야 뭐야 천국에 가서 뭐 또 태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81쪽 밑에서 여덟째 줄 우리가 죽으면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찰리가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요 사람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윤회. 불교에서 아, 윤회라고 하는데 그 윤회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윤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그 민준이가 알고 있는 윤회는 뭐야?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죽으면 다시, 다시 환생하는데 민준이가 다시 환생하는 거가 있어. 아, 그러니까 민준이가 근데 환생하는데 다만 잊어버린 거야. 과거의 기억을 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막 어느 막 뭐야 경복궁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거기가 되게 막 익숙한 거야. 막 그러면서 맞아. 난 조선의 공주였어 막 이러면서 서로가 아니면 막 서로가 저기 뭐야 경주에 가면 맞아. 여기가 난 신라의 여왕이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야. 민준이가 막 거북선만 보면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뛰는 게 막 맞아. 내가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 과거에 그런 나가 있었는데 그 나가 죽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뭐 한다는 거야? 다시 환생한다. 환생한다라고 믿는 게 이제 윤회라는 어떤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라는 어,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차다 차단하냐 그 새로 태어난 애들을 그리고 그 어, 죽은 사람이 요 새로 태어난 애들 중에서 누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 그 막 저기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그래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을 이제 그 다음 또 달라이 라마로 뭐 하는 거야? 모시는 거야. 이런 어, 식으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계속 환생한다고 믿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환생에 관한 생각은 그게 아니라 민준이나 선호나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히지. 네, 네. 땅에 묻히면 우리가 썩어서 우리가 다 분해가 될 거 아니야. 네. 이 몸의 일부는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가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아, 나를 뭐 이렇게 내가 죽었어. 근데 나를 그냥 파묻었는데 와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들쥐고 와갖고 나를 뜯어먹었어. 독수리가 그럼 나를 막 들쥐가 될 수도 뜯어먹었어. 있고, 그럼 내가 들쥐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뭐 독수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그 들쥐가 또 누구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우와, 날아다니는 때 잡아 먹혔어. 고양이한테 잡혀온 고양이 잡아먹 고양이가 되는 거야. 고양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끊임없이 흩어져서 다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로 화합되고 해서 나라는 이 선배는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영혼, 아, 없는 건데 내가 식물이 되고 뭐 동물이 되고 아니면 뭐 바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흩었다 모였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레고처럼 레고로 민준이가 배를 조립을 했어. 그러다가 에이 재미없어 하고 이제 레고를 막 뭐 했어.
막 흐트러뜨렸어. 그럼 이제 다른 레고랑 합쳐가지고 자기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레고로 뭘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아 이게 로봇이냐 배냐는 달라지만 어쨌든 그 레고 자체에는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뭐가 된다는 거야. 요런 게 윤회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윤회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아까 민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민준이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 다른 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떤 윤회를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 동물들이 왜 자식을 낳아? 계속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DNA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아, 민준이는 아빠 엄마의 DNA, 할아버지 할머니의 DNA를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DNA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DNA는 조상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DNA가 쭉 올라가면 네 조상 때부터 그 DNA가 계속 내려온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 그 DNA는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민준이가 그냥 더 이상 뭐 하지 않으면 더 결혼도 안 하고 이상 집도 안 나오면 그 DNA가 아이라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끊기는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DNA가 끝나진 않아. 왜냐면 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DNA가 민준이한테만 간 게 아니라 민준이 사촌이나 뭐 몇 촌까지 이렇게 나눠가져 아, 조금씩.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만약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지. 음, 왜? 내 계속 DNA 내가 사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DNA를 굳이 전해줄 필요가 없는 없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마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아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뭐 해준다? 비워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들이 결코 이게 슬프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뭐 해주는 거다, 비워주는 거다. 마치 서로 민준이가 지금 5학년인데 작년에 4학년이었는데 3학년도 올라와야 되니까 너네가 근데 계속 4학년 차리하고 있으면 3학년도 4학년 못 올라오는 거잖아. 네. 니네 이제 5학년으로 가는 거고 그럼 3학년에 4학년 올라오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니네 5학년 자리를 또 뭐 해줘야 비워줘야 비워줘야 그래 또 이제 올라오는 4학년이 거고 5학년. 상위 올라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자연의 흐름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이 책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그 아까 뭐 이렇게 동물원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거나 해서 상당히 이렇게 일반 동화책이 아니라 이런 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또 이렇게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누구지? 스미스하고 네. 다 이제 끝에서는 다 이렇게 화해를 하잖아. 끝에 가서 아니야? 네? 그 개콘숭이하고 다 같이 화해를 하게 되잖아. 왜? 어떤 뭐가 계기가 되어서? 그 스미스의 아들을 살려준. 스미스의 아들을 살려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친해지고 마지막에 그런데도 여전히 갈등은 좀 있었어. 갈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어쨌든 이 해리엇을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스미스의 오랜 꿈은 뭐였어? 음, 철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잖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스미스는 결국은 최종. 철장 밖으로 나갔잖아. 네. 그런데 다른 그 저기든 돌아왔잖아. 철장 안으로. 그러면 스미스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걸로 끝나?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어? 음, 152쪽, 153쪽. 150쪽에 넷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오지. 백고운 승인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었다. 스미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찰리가 말했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찰리와 올들은 자신들의 우리로 향했다 해서 찰리와 올들은 우리로 돌아왔어. 철장으로 돌아왔어.
스미스의 선택은 뭐였어? 어떻게 이해했어? 소로나 민준이. 음, 별로 별로 관심이 없었구만. 어? 이러는 거 봤어. 기억이 안 나? 읽어보고 얘기해줘. 150, 이쪽 153쪽 읽어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돌아왔다. 우리로 네. 돌아왔다. 왜?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야? 뭔가, 그 찰리는 스미스가 내린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가 뭔가 약간 들어온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 느낌 네. 같은 느낌. 서로는 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 근거가 뭐야? 그 어떤 상태도 스미스한테 쉽지 않았는데 음, 지난 밤에도 계속 숲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음, 스미스가. 음.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기회를 타서 그 찰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다음에 조용히 갔을 것 같아요, 숲으로. 그렇군. 선생님은 돌아왔다의 한 표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위층에서 아침을 달라고 소리치는 개코 원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부분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근거거든. 왜 이게 돌아왔다는 근거가 될까? 음, 개코원숭이들의 음. 뭔가 그게 돌아와서 스미스가 자, 들어와가지고 위층에서 아침을 달라고 소리치는 개코 원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얘기는 개코 원숭이들은 우리의 뭐에 들어갔다. 돌아왔다는 그 뜻이잖아. 네. 여기 셋째 줄 보면 개코 원숭이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었다. 어? 스미스는 아,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아, 라는 분에서 스미스가 개코 원숭이들의 우두머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스미스가 들어간 다음에 개코원숭이가 들어왔어. 어, 개코 원숭이들의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 스미스만 숲으로 가고 개코 원숭이들은 동물원에 들어왔다라는 게 상상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여태까지 보면 그 개코 원숭이들은 당연히 다 스미스의 말을 따랐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미스가 그 숲으로 가는 것들을 선택했더라면 개코 원숭이들도 스미스를 따라서 같이 숲을 숲으로 가. 갔고 그러면 이제 위층이 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소리 어때? 말 네, 돼? 아니면 문제가 있어? 말 돼요. 그 서로가 그냥 쉽게 이제 말 대화하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럴 때 이제 서로가 근데 선생님의 논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또 네가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면 서로가 정말 더 멋진 거지 서로야. 어?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선생님 몰라 명확히 안 나와 있어.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고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때로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들은 단지 어떤 그런 줄거리만 이렇게 읽는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들이 또 작품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라는 책입니다. 저 민주가 갖고 있는 책. 안 세상을 보이는데.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라는 책. 보인다.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야 대해서 그 책 갖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민주하고 서로 한 주 네.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